깨진 유리창, 그리고 45년 전의 잔상. 당신은 언제 자신의 늙음을 실감하십니까? 거울 속 주름인가요? 아니면 자식놈의 대드는 눈빛인가요? 저는 오늘 제가 평생 쌓아 올린 성벽이 단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산건설 회장 윤강호.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성공한 인생이죠. 하지만 이 화려한 거실에서 제가 나누는 대화는 비서와의 일정 확인이 전부입니다. 완벽함이란 건 사실 참 지독하게도 외로운 법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고유한 성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34, 하나뿐인 후계자 놈이 제 앞에 폭탄을 던졌거든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습니다. 반가운 소리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들에 제 손목시계의 초침이 멈추는 것 같더군요. 이서윤, 대한은행 강남지점대리, 그리고 보육원 출신. 보육원이라니요. 그 한마디에 제가 평생 지켜온 격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태산의 미래가 부모도 배경도 없는 여자와 짝이 된다는 걸 저는 용납할 수 없었죠. 오만함이 제 이성을 덮쳤습니다. 도연아,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잊었어? 격이라는 게 있다. 가문의 명예, 체면. 그런 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서윤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배경이 없다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지. 하지만 결함이다. 부모 없이 자란 애가 뭘 보고 배웠겠어? 당장 정리해. 이건 명령이다. 명령이라니. 참 고루한 표현이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의 다음 말이 제 가슴 정중앙을 찔렀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평생을 성벽 안에 갇혀 외롭게 사시는 게 그게 정말 성공인가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45년 전 제가 스스로 버렸던 여자. 지민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도연이 같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맑았던 지민을 지키고 싶었죠. 하지만 제 아버지는 지금의 저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주제를 알아라는 말 한마디에 저는 겁쟁이처럼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태산을 얻었지만 심장 한쪽은 영영 얼어붙어 버렸죠. 부서진 유리 파편이 제 심장에 박히는 것 같더군요. 억눌러왔던 슬픔이 비집고 나왔지만 저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니, 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지난 40년의 세월이 전부 부정당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나가라. 다시는 그 여자 얘기 꺼내지도 마. 도연아, 너는 왜 나처럼 겁쟁이가 아니니? 왜 나를 닮지 않고 내 엄마를 닮아 그렇게 뜨겁니까?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의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아들의 눈을 가린 가짜인가?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제 회장이라는 명함을 떼고 제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여자를 마주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일 저는 노숙자가 되어 그녀의 일터로 갑니다. 제 아들이 가진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제가 가진 편견이 맞는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볼 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게 될 줄은요. 만약 당신이 내일 아침 가진 것을 모두 잃고 거리로 나앉는다면 세상은 당신을 어떻게 대할까요? 평생을 대접받으며 살아온 사람에게 그 질문은 공포이자 오만입니다. 저는 오늘 그 오만을 증명하기 위해 거울 앞에 나를 지웠습니다. 맞춤 정장을 벗고 3만 원짜리 시장 파카를 걸쳤습니다. 5천만 원짜리 시계를 풀고 때 묻은 맨손을 드러냈죠. 거울 속엔 태산건설 회장 윤강호는 없었습니다. 그저 어디에나 있을 법한 기운 없는 노인 한 명만 서 있더군요. 자, 이제 이 초라한 노인이 제 아들의 인생을 흔드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강남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아니, 공기보다 차가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문을 열어주던 보안 요원의 눈빛이 제 낡은 파카에 머물다 이내 경멸하듯 돌아갔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투명 인간이 되거나
혹은 치워야 할 오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명함 한 장 없다고 나를 보지도 않는군. 돈이 곧 인격인 세상이라더니 내가 만든 세상이 참 지독하게도 차갑구나. 지점장 최상길. 번듯한 수트를 입고 있지만 눈엔 욕망이 가득한 남자죠. 그가 저를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립니다. 마치 은행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벌레라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네요. 어르신, 여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는 노숙자 쉼터가 아니에요. 볼 일 없으면 나가세요. 손님들 불편해합니다. 노골적인 무시. 평소라면 당장 이 은행을 사버리겠다고 소리쳤겠지만 오늘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찾는 이서윤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일부러 바보 같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손가락을 떨며 엉뚱한 곳을 눌렀죠. 사람들은 제 뒤에서 혀를 찼습니다. 빨리 좀 하지, 저런 노인네는 왜 와서. 뒤통수가 따가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곁으로 다가와 온기를 전해준 건요. 어르신, 많이 어려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게 돈을 좀 보내야 하는데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어. 늙은이가 민폐지. 아니에요, 어르신. 기계가 좀 복잡하죠?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어르신, 여기 보세요. 이건 안심카드라고 제가 만든 건데 그림대로만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 통장 먼저 넣어볼까요? 안심카드. 조잡하게 프린트된 종이였지만 거기엔 노인들이 헷갈리기 쉬운 버튼들이 커다란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은행의 매뉴얼이 아닌 누군가를 돕기 위한 그녀만의 진심이었죠. 제 손가락이 떨리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제 심장을 쳤습니다. 45년 전 빗속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지민의 온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배경도 없고 부모도 없다던 이 아이의 손은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제 손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강호, 고마워요, 선생. 나 같은 노인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 요즘 참 드문데. 서윤, 당연한 일인걸요. 다음에 또 오시면 저 이서윤 대리를 찾으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르신. 이서윤 대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300억 자산가 박 회장님이 오신다는데 어디서 노숙자 비위나 맞추고 있어? 당장 VIP실로 안 가. 누군가의 인격은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고 하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권력과 이익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저는 오늘 한 젊은 여자의 입술을 통해 그 위대한 용기를 보았습니다. 300억이라는 숫자가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으려던 그 순간의 말입니다. 은행 로비의 자동문이 요란하게 열립니다. 값비싼 수트를 입은 박 회장과 수행원들이 위세를 떨치며 들어오고 지점장 최상길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허리를 굽힙니다. 태산건설의 주요 거래처이자 아나무인으로 소문난 박 회장이었습니다. 300억 예치라는 거대 자본을 무기로 은행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드는 인물이죠. 지점장은 그를 VIP실로 모시기 위해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창구 앞에 앉아있는 저와 서윤이 들어온 겁니다. 이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박 회장님 오셨잖아. 그 노인네는 대충 내보내고 당장 VIP 룸으로 커피 타서 들어와. 지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어르신 상담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입금 전표 확인까지만 마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300억이 눈앞에 있는데 그까짓 10,000원짜리 몇 장이 문제야? 당장 일어나. 최상길, 내 놈이 오늘 내 무덤을 파는구나. 감히 내 인생을 바닥에 던져.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줍습니다. 먼지를 정성껏 닦아낸 그녀가 지점장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녀의 눈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했습니다. 지점장님, 돈의 액수가 사람의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 어르신도 저희 은행을 믿고 찾아주신 소중한 고객님이세요. 300억이든 3만 원이든 고객의 시간은 똑같이 귀한 겁니다. 저는 이 상담 끝마치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꽂혔죠. 지점장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터질 듯 붉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VIP실로 들어갔고 남겨진 지점장은 서윤에게 독사처럼 다가갔습니다. 이서윤, 너 오늘 아주 큰 실수한 거야.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 교육을 덜 받았나 본데. 이번 수수료 누락사고 그거 내 책임으로 보고 올릴 거야. 감봉이 아니라 파면까지 갈 수 있게 내가 손 좀 써주지. 내가 그 노인네 지키려다 내 인생 종치는 꼴 똑똑히 지켜봐. 억울한 누명. 그것은 가장 비겁한 자들이 쓰는 마지막 무기죠. 서윤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버텨온 그녀의 유일한 보금자리를 지점장이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더군요. 그 가녀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관찰은 끝났습니다. 경악을 넘어선 분노가 제 혈관을 타고 흐르더군요. 제 아들이 왜 이 여자를 지키려 했는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45년 전 잃어버렸던 그 고귀한 진심을 여전히 품고 있었으니까요. 강호가 낡은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노인의 비굴함이 없습니다. 거대 기업을 이끄는 포식자의 위엄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서윤아, 조금만 참아라. 내가 지킨 그 3만 원의 가치가 저 비겁한 자들의 300억보다 훨씬 무겁다는 걸 내가 직접 증명해 보이마. 강호는 서윤을 뒤로 한 채 은행 문을 나섭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원하다. 내일 오전 10시. 태산건설법인 계좌와 내 개인 자산 7,500억을 관리하는 전 금융권 본부장들 소집해. 대한은행 강남 지점으로 오라고 해. 내일. 그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인생 사업 하나를 정리할 생각이니까. 창밖에는 천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흔한 말을요. 사실 세상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돈이 곧 법이고 직함이 곧 인격인 경우가 훨씬 많죠.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그 오만한 세상의 법칙을 단번에 뒤집어버리는 통쾌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그 판을 다시 짜보려 합니다. 대한은행 강남 지점 앞에 검은색 세단 서너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섭니다. 수행원들이 문을 열자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 내립니다. 맞춤 제작한 네이비 수트, 날카로운 칼주름의 셔츠, 그리고 상대를 꿰뚫는 듯한 안광. 태산건설 회장 윤강호가 돌아왔습니다. 낡은 파카 속에 감춰두었던 포식자의 발톱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제 뒤로는 국내 주요 은행 본부장들이 사색이 된 채 따라붙었네요. 강호가 로비로 들어서자 은행 안이 술렁입니다. 지점장 최상길은 어제보다 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달려나옵니다. 그는 이 거물이 어제의 그 노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손을 비빕니다. 아이고, 윤 회장님. 연락도 없이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직접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정문까지 마중 나갔을 텐데요. 누추하다라. 제 눈엔 누추한 건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지점장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 끝에 퉁퉁 부은 눈으로 창구에 앉아있는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 그 가냘픈 손이 서류를 잡지 못하고 떨리고 있더군요. 최 지점장. 대화는 안쪽에서 하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든. 강호가 상석에 앉아 비서가 건넨 서류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집니다. 태산건설 회장 윤강호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지점장의 손이 명함을 집어들며 부들부들 떨립니다. 어제의 그 노숙자가 바로 눈앞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무릎이 꺾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은졸였습니다. 기억나나? 어제 자네가 내 통장을 바닥에 던지며 했던 말. 그까짓 10,000원짜리 몇 장이라고 했지? 자, 그럼 이건 어떤가? 여기 내 개인 자산과 태산법인 계좌를 합쳐 7,500억이 들어있네.
이 7,500억이 자네 은행에 계속 머물지 아니면 오늘부로 전부 빠져나갈지 지금부터 자네가 하는 행동에 달렸어. 공포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법이죠. 지점장은 숨도 쉬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적은 한 사람의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짓밟힌 진심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유일한 이유였죠. 당장 나가서 전 직원이 보는 앞에 서게. 그리고 이 대리에게 씌운 그 추잡한 누명, 자네가 직접 벗겨내. 사과하고 무릎 꿇고 자네의 비겁함을 만천하에 고백해. 1분이라도 늦으면 이 은행은 오늘로 문을 닫게 될 거야. 지점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최상길이 로비로 끌려 나오듯 나옵니다. 로비에 모든 시선이 집중됩니다. 서윤도 놀란 눈으로 일어납니다. 지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로비가 울리도록 외칩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서윤 대리. 내가 잘못했어. 어제 수수료 사고는 내 실수였고 내가 책임을 전가한 거야. 이 대리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나쁜 놈이야. 제발 용서해주게. 90도로 허리를 숙인 지점장의 뒷모습 위로 직원들의 웅성거림과 손님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비로소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제가 돈을 써서 사람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역설적이죠. 하지만 이 통쾌한 카타르시스 너머로 제가 본 건 다시 환하게 웃는 서윤의 얼굴이었습니다. 배경도 없고 부모도 없다던 그 아이가 오늘 7,500억이라는 거대 자본보다 훨씬 더 빛나는 존재라는 걸 로비에 있는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강호가 비서를 시켜 서윤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전달합니다. 쪽지에는 오늘 고생 많았다. 저녁에 도연이와 함께 집으로 오너라. 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보상의 시간이죠. 성벽을 허물고 나온 늙은 사자는 이제 자신의 성문을 가장 넓게 열어젖히려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남았네요.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어떤 문장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수천억의 자산인가요? 아니면 이름 뒤에 붙은 화려한 직함인가요? 평생 태산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린 저는 역설적이게도 그 성벽이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진짜 풍경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 생애 가장 위대한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강호는 정장을 갖춰 입고 먼저 도착해 앉아 있습니다. 평소에 서슬 퍼런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는 눈빛이 한없이 깊습니다. 상견례. 참 무거운 단어죠. 자식의 짝을 심사하는 자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시험관이 아니라 성적표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두근거립니다. 문이 열리고 도연의 손을 잡은 서윤이 들어옵니다. 그 아이의 눈에 비친 저는 이제 더 이상 낡은 파카의 노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아이가 사랑한 건 제 직함이 아니라 제 낡은 옷 뒤에 숨은 고단함을 이해해주던 그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짐은 서윤이 긴장한 채 강호 앞에 앉습니다. 강호는 말없이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서윤이 직접 만든 안심 카드입니다.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당황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그 맑은 눈을 보며 저는 입을 뗐습니다. 회장 윤강호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버지로서 말입니다. 서윤아, 이 카드 기억나니? 내가 이 늙은이 손에 쥐어줬던 그 따뜻한 마음 말이다. 나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게 이기는 건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나를 가르쳤어. 사람을 지키는 건 명함이 아니라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는 마음이라는 걸. 서윤 눈시울이 붉어지며 아버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호 아니다. 부모도 배경도 없어서 부족할 거라 생각했던 내 오만이 틀렸다. 너는 그 모진 환경에서도 누구보다 단단하고 선한 씨앗을 키워냈더구나. 내가 가진 그 선함은 내가 평생 일군 태산건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귀한 자산이다. 내 아들을 선택해줘서 그리고 이 못난 아비를 깨워줘서 고맙다. 도연이 서윤의 손을 꼭 잡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화해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 위에 제 거친 손을 폭에 얹었습니다. 45년 전 가문의 체면 때문에 지민의 손을 놓았던 그 비겁했던 청년이 비로소 노년이 되어서야 그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내 이름을 딴 건물을 세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를 떠올리며 미소 지어줄 사람 한 명을 남기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 사업의 결실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오늘 태산건설의 회장 자리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누군가의 시아버지가 되고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평범한 노인의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책상 위에는 45년 전 첫사랑 지민의 낡은 사진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강호는 그 옆에 서윤이 만들어준 안심 카드를 나란히 세워둡니다. 지민아, 보고 있니? 우리 도연이는 나처럼 겁쟁이가 아니더구나. 그리고 내가 가르쳐줬던 그 따뜻한 세상을 이 아이들이 다시 만들어가고 있어. 이제야 내 마음의 창을 닫고 밖을 본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더구나. 강호가 창문을 활짝 엽니다. 방 안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동년배 동생들, 그리고 형님들. 혹시 지금 사업이 무너졌거나 자식과 담을 쌓고 계십니까? 명함이 사라졌다고. 당신의 인생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명함을 떼어낼 때 진짜 당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오늘 당장 낡은 파카를 입고 시장에 나가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의 눈을 맞춰보세요. 당신의 진짜 인생 사업은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봄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